어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면전에서 쏟아져 나왔을 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추진했던 전국 전면 재선거도 의총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자, 전국 재선거를 하자라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막혔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주도했고요. 참정권 침해가 확인된 7곳만 선거 소청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못을 박은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선거 소청 관련된 거하고 장동혁 대표님의 거취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다수는 7군데 정도 투표 용지의 부족이 2곳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대표께 일단은 전달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유정 의원님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었던 부분이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가 걸린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원내대표 정정식 의원. 원내대표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투톱 간에 충돌했던 게 이 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왜 수석 대변인이 그 전국 재선거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원내대표가 그렇죠. 대변인한테 그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투톱 간의 균열 또 갈등 양상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의총을 통해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당에서 소청을 하기로 한 것은 7군데가 정해졌고 개별 그 후보들이 하기로 한 거를 당에서 지원한다 뭐 이런 것도 4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당선된 지역에서 유일하게 들어간 곳이 서울시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화날 만도 하죠. 본인한테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내 기류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장 대표는 스스로는 물러나지는 않을 건데 최고위원 2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에 따라서 운명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신동욱 의원이나 뭐 김재원 의원이 장동혁 대표 덕에 최고위원 당선된 것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에게 또 빚진 것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점점 압박이 강도가 높아지고 본인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예. 내가 이걸 버텨서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판단도 할 거 아닙니까? 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신동욱 최고는 뭐라고 하냐고 또 물어본대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예. 그러니까 서로 조금 이 분위기 파악 또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이 2028년 총선의 공천 문제가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 좀 가다가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 이상 남을 경우는 자녀 임기밖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권을 준비하는 그 주자들이 자녀 임기만 해가지고는 공천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비대위 체제로 조금 가다가 내년에 이제 그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그때 하면 되죠. 예, 그때 하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는 모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최고위원 2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역시나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불멸의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했던 분이 아니에요. 김병민 시장이 최고 할 때도 최고였죠. 저랑 할 때도 같이 했는데 네. 그때 한 2달 만에 최고위원직을 사임했거든요. 그때 발언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윤리위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이 그만뒀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만큼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생각하면 뭐 장동혁 대표 체제처럼 이거를 꽉 잡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최고. 의원이 흘러가는 거 보고 다 던지고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당선돼요. 또 당선돼. 저력이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지점일 겁니다. 키맨이군요. 네. 물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김재원 최고가 뭐 직업이 최고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당선이 되시는데 저력이 있어요. 조금씩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사퇴하고 또 나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간당간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그리고 투톱 간의 충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랑 장동혁 대표가요.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건 전 약속 대련이라고 봅니다. 장도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본인이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자, 나는 당내에 가서 이걸 주장을 분명히 했지만 당내 절차라는 게 있어서 당신들이 말하는 거를 해주지 못했다. 뭐 미안하다 하면서 아마 그 지지를 끌어오고 정정식 원내대표는 당에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장도혁 대표랑 말을 맞춰가고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절대로 지금 장도혁 대표를 뭔가 사퇴를 요구한다거나 지금 거취를 요구한다고 문제 삼는다거나 계속 충돌한다거나 이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약속 대련일 거라고 봅니다. 네, 각자 의견도 전해드리고.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입니다. 사실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거취 문제를 언급한 의원들은 많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 지도부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말한 중진 의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 대표 퇴진 요구의 최전선엔 한동훈 의원이 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 국힘 투톱 당대표와 신임 원내대표 간에 치열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재선거 문제를 두고서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전면 재선거 소청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의 어떤 공감이나 교감 없이 장동혁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장 대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정식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위한 소청 아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미친 영향을 심사하자는 거다. 라며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도 입장이 다른 건 명백합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겼는데 우리가 소청에 포함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최 의원들의 의견은 이건 원칙의 문제이고 국민의 참정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당선됐느냐 아니면 낙선했느냐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의 사퇴론이 거의 자판기 수준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꿀 건지 그렇게 바꾸려면 어떤 지도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누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내쫓고 나가라고 해라 라고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강하게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혀 다릅니다. 투표 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계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어떤 분이 지켜봐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누가 보아도 자리 보존용, 다시 말해서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소청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들의 참정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특정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이 책임 없이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너무도 속보이게 그냥 연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쓰고 있다. 싶은 것이잖아요. 그건 나쁜 정치입니다. 오히려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나온다? 일종의 선동 같은 거죠. 정정식 대표의 말은 소청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고 그런데 당대표나 대변인 말은 전면 재선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대단히 혼란을 주는 방식이었고 준비 안 된 얘기였다. 정리하자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그걸 넘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원들과 교감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자리 보존용 재선거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현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잘 정리했어요, 제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자,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의원님, 오늘 오세훈 시장이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질문하셨어요? 지금 그 질문할 때요, 지금. 급기야 기자에게도 나무랍니다. 정육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소청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소청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공직선거법의 219조에 지방선거, 총선이나 대선은 말고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소청 제기하지 않으면 그 소송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청을 냈는데 그런데 이 소청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당연히 기각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국 재선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지역구에서 모든 그 광역 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다 소청을 제기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9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송도 못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청 기간이 오늘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14일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말은 전국 재선거라고 하면서 왜 행동은 9개만 재선거를 갖다 하려고 하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24조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정말로 선거 관리를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 판결 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내가 당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문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효 판결 내려줘가지고 재선거 한번 합시다. 이랬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아니 당선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제3자가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렇게 하면요. 선거 결과에 영향 여부를 떠나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소송에 이익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제가 오히려 봤을 지금 때는. 장동혁 지도부가 내린 이 선택이 이 선관위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제 생각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야 뭐 일개 변호사지만 장동혁 대표는 부장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장 대표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그 선고 무효 소송은 이게 그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을 해버리면 그럼 장동혁 대표는 이제 무효 판결 기각 판결 나왔으니까 끝났네요. 그럼 이제 우리 더 이상 대여 투쟁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런데 뭐 소총 내면서 이거 내부에서 원내대표 이야기 다루고 당대표 이야기 다루고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러면은 다시 장동혁 대표는요 법원으로 돌아가세요. 법원 돌아가가지고 부장판사 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법적으로 해석이나 해야지. 지금 정치력 발휘해야 될 그 이 시점에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러면서 왜 자기를 갖다 내쫓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동혁 대표 물러난다라고 한 게 본인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1년 전에 본인이 지방선거 참패하면 나갔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뭐 선임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하고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할 문제이고 본인은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고 상식적으로 좀 처신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정육진 변호사의 강한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리 보전용 이다, 나쁜 정치다, 물러나라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선자도 가만히 있고 낙선자도 가만히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무슨 권리로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그냥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선거를 하게 되려면은 투표에 이제 당락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저 송파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2,000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후보 차이가 6만 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가도 져요. 근데 지금 장동현 대표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굳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명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대법원 가서 판결받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까지는 당대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동현 대표가 지금 저런 전국 재선거 주장하는 것이 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한데도 뭐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냥 속셈이 너무 뻔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정말 나쁜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장동현 대표가 뭐 오후에 뭐 의총도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장동현 대표 사퇴시킬 뭐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장동현 대표의 저런 주장이 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참 지금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분들께서 문제가 된 지역 등등을 재선거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주장이고 그 논의도 충분히 우리 사회가 따져보고 검토해야 할 논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당 내에서의 어떤 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논평들을 여쭙고 있는데요. 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 대표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게 해명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장 재선거를 위한 소청 아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해명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세훈 시장, 지도부의 통일된 의견 아니면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 사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으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가장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선출된 정정식 원내대표가 여의도 정계 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두루두루 합리적인 인물이다라는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인물인데 당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문제는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정정식 원내대표가 잡았잖아요. 그럼 의원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선거 패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에 소청을 한 것과 관련된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은 장 대표 거취 문제잖아요. 곽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선거 소청하고 이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선거 소청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게 법률자문위원장 맡고 있는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선거 소청이라는 걸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선거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선거 무효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듯이 처음에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했던 곳이 14곳이라고 했다가 50곳, 91곳으로 이틀 만에 그렇게 확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발표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향후에 국정조사를 거치거나 하면 그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투개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더 확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소송을 안 해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아무리 밝혀져도 재선거를 하거나 선거 무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할 방침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소청을 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주장하는 전국 재선거에 대한 의원들 사이에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의총에서 본격적인 거취 문제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법적으로 보면은 선거 소청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사퇴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뭐 한동훈 의원을 당 대표 시키자거나 뭐 오세훈 시장 쪽을 뭐 당내로 진입시키자거나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지방선거가 우리 당이 진 것은 분명한데 그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오히려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대표와 친한 분들 중에서도 친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쯤 새로운 지도부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 네.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진의 권영세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등도 예, 예. 장 지도부 거취 표명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당에서 전국적인 단위의 지방 선거가 끝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론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네. 그에 대해서 조금 뭐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의총에서 무슨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지금 뭐 이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대응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지도부 책임론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에서. 예. 네, 그렇게 보이네요. 당 분위기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누구와의 친소를 떠나서 개파를 떠나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는 앞으로 더 나올 거다라는 의견을 곽규택 의원이 당 분위기를 또 전해주셨네요.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전 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고 골든타임이에요. 일부러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연개소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양만춘을 안시상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주영 의원님, 뭐 이 당 저 당 다 당대표의 사퇴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장 대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사퇴는 임기 하자부터 한 다음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전국 재선거 이 문제, 부정선거 문제, 뭐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책임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절윤하지 않고 윤호개인과 부정선거 쪽으로 이렇게 그 노선을 계속 바꾸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다 잊혀지고 지금 다시 뭐 새로운 그 뭐 선거 책임론 이런 거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 식물 대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권파나 또는 그 소장파나 또는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뭐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를 본다고 하면 그 이면에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실 친윤이고 당권파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55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고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의 공천이 중요한데 현재 장동혁 체제에서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한동훈 그 의원을 복당시킨다든지 또는 또 다른 새신파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당대표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언더찐윤의 또 다른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으로 대체를 검토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본인들의 공천과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이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렇게 지금 이 소천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명확히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런 전국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뭐 당권파뿐만 아니라 뭐 그 소장파, 친한계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전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오늘 2시에 의총을 열 것이 아니라 어제 열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제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소청 그 만료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에서 그 원내대표로서 의총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그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의원의 대표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열어서 당론을 결정해 준다든지 해서 당대표가 지금 엇박자 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좀 말로는 저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실제로 또 결과는 또 그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그 스탠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결론도 안 나고 사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니까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공당의 대표가 지금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 올라타가지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발적으로 나온 수많은 2030 청년들, 손수 적은 피켓을 들고 선관위를 나흘째 규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우파 좌파 나누지 않고 색깔 나누지 않고 정치 색깔 띄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권리를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것을 윤어게인이라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청년들이 정치색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 이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선관위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라는 이 규탄의 목소리를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 현장을 우리 돌직구쇼의 정혁진 특파원이 취재하고 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가서 청년들의 외침 보고 오셨는데 어떻던가요? 글쎄요, 제가 어제 교회가 그 근처여가지고 저희 교회가 거여동이어서 거기까지 간 김에 어떤가 해가지고 한 밤 9시쯤 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늦게 간 겁니다. 늦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다. 엄청나게 많았고 더 놀랐던 것은 그 시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유권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50대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었고요. 누가 있었냐면 정말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제 눈에는 뭐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70% 이상 80% 가까이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시위 같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하나의 그 젊은이들의 모임, 무슨 뭐 콘서트 같은 거 그런 느낌도 들고. 예. 그다음 구호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다른 구호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재선거만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공원이니까 거기가 올림픽 공원이니까 행진을 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매우 질서 정연했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 뭐 커피도 나눠주고 생수도 나눠주고 저도 하나 받아서 마셨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2030 그다음에 또 제가 놀랬던 게 커플들이 많았어요. 남자 혼자 오거나 여자 혼자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커플처럼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2030들은요. 저희 같은 586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60년대에 후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2030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선진국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젊은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지난번 그 총선부터 대선부터 이번 지선에 이르기까지 계속 선관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업무 처리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우리가 무시당한 거 아닌가 내 소중한 참정권이 이러다가 위협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씩 둘씩 저렇게 올림픽 공원이면 서울 그 중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까지 많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저런 그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집회 나흘째입니다. 특정한 주체 세력 없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특히나 주목할 만한 건 2030 세대가 주축이 돼서 재선거, 참여권 침해, 애국가만 외치자라며 특정 정치색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자 없고 출퇴근 시 게릴라 시위, 인쇄된 현수막 피켓을 자제하고 손글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조기 자제령, 강경 보수와 거리를 두는 모습, 특정 정치 색깔로 이 모임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30 세대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뭘까요? 부정선거론자 아니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바로 잡아야 한다.
정치 문제를 떠나 절차가 무너졌으니 현장을 나온 것이다. 스벅 탱크데이 논란 땐 너도 나도 분노하며 한마디씩 얹더니 왜 침묵하나. 제도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화난다. 특정 정당 무조건 옹호 옳지 않다. 정치관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결국은 정치색이 아닌 공정을 우리 2030 청년들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은 청년들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네네.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을 침해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왜 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다른 또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소위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건 지금 본인들의 주장이 순수성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군요. 정당하다라는 부분들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구호가 재선거, 그다음에 참정권 침해, 예. 그리고 애국가만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일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주장을 또 거기다 섞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또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목소리들을 이제 정치권이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선관위의 어떤 이 부실 관리한 측면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제도적인 측면은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된 측면에서 뭔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 방법론을 찾아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익혔다라고 이제 그 숙지를 했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주장들이 거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방치하는 건 그런 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데는 그럴 만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황당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전주 의원님이 부장판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지방의 이제 지역의 선관위원장도 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소쿠리 투표 때도 국민들이 참았고 여러 가지 선거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가족 채용 비리 때도 많은 국민들이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참정권 침해까지 국민들과 청년들이 보기에 이건 참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 라고 느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투표도 제대로 못하냐. 지금 여기에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나오고 있고 또 4일째 계속 이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만과 무능이 국민들의 감리 수준을 넘어선 거죠. 우리 2030 청년들이 공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2023년에 그 선관위 그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를 했어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작년 대선 때에도 부실한 이 투표 관리 이런 게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고, 뭐 대표적인 게 2021년 소쿠리 투표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현상이 선거할 때마다 나왔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은 진상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문책도 하지만 제도 개선을 해서 제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선관위는 지금 무풍지대였단 말이에요. 성역입니다, 성역.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대상이 아니라는 거기에 그 선관위 논리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고 외부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러한 투표 관리 부실. 이제 거기에서 급기야는 내가 투표하고 싶은데 투표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6시까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대기표 받고 갔다가 7시, 8시, 10시까지 이제 투표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선관위의 무능과 또 오만이 2030 청년들의 분노를 찌른 거죠. 그래서 이 차제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네. 많은 청년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선관위에 대한 뭐 대대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년들의 분노.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출구조사나 개표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30 청년들이 이 대거 오세훈 시장에게 투표를 했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강세를 보였던 30대 여성들도 대거 절반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이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관련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도 2030 세대들입니다. 앞서 한 2030의 인터뷰 저희 돌직구쇼가 보내드렸는데 스타벅스 사태 때 지나친 정부 주도의 이 불매운동 주도가 좀 불편했다. 그리고 선택적 분노 이런 이야기들도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